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곧, 청년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제출 마감이 곧 다가오는데요. 오늘도 제가, 한 멘티분을, 사업 계획서를 봐드렸어요. 아주 전형적으로 많은 창업자들이 작성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을 역시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오전에 우리 멘티분한테 그 청년사관학교 멘토링 해드렸던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제목도 꼭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2020년 창업 성공 패키지, 이제 뭐 일명 우리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라고 하죠. 이 사업계획서, 즉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가진단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업계획서죠. 8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장한다. 권장이지. 뭐 8페이지 내로 써라. 8페이지 내로 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8페이지 내로 충분히 쓰는데 이제 익숙치가 않은 분들은 8페이지 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이 작문을 잘 못하시면 뭐 8페이지 내 쓰시죠. 뭐 한두 줄 쓰고 마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신 분들은 양이 자꾸 넘어가요. 뭐 15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업계획서도 양보다 질이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도 나와 있죠. 사진,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만연체로 이렇게 큰 소설책처럼 긴 문장이 아니고요. 따박따박따박 아주 요점 정리로 한두 단어나 뭐 길어야 한 5단어 정도 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개괄식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끊어서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곤장, 그 다음에 증명서류 없음, 파란 문구,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필요시 사진이나 이렇게 추가 이렇게 만드는 게 개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개괄식이라는 단어를 흔히 잘 안 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길게 쓰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검토하시는 분들이 좀 보기가 불편하시고 또 젊으신 분보다는 어쨌든 장년층이 많다 보니 보기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보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문장으로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괄식으로 끊어서 해달라.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즉 목표치, 정량화된 목표치를 이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매칭률이 뭐 98% 이상의 뭐 어떤 뭐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식의 그냥 목표치 98%잖아요. 이게 딱 보게 되면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이직률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거 성능이 좋아.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98% 이상 뭐 이렇게 정량화된 숫자들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AR을 활용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는 아는데 뭐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치면 뭐 월 3만 원대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기종 대비 10% 정도 저렴한 뭐 어떤 솔루션 개발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이 정량화된 표현으로 과제 제목을 쓰면 참 좋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받아보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괜찮은 재밌는 아이템이네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비 구성이잖아요. 이거는 전에 한번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다시 안 해드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뭐 지원 자격이 3년 이내이니까 뭐 예비 창업자는 안 써도 되겠지만 비창업자들은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안 본다고 얘기해요.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 창업 기업들은 잘 이거 안 본다 그러지만 안 보면 여기 왜 써놔요? 보려고 하니까 써놓겠죠. 그쵸? 뭐 그 자세히도 해놨네요. 뭐 전년도 대비 얼마 이런 거. 당연히 이게 많으면 어떻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이미 첫 페이지에서 이게 눈에 들어와요. 제목과 그 다음에 이 내용. 그럼 벌써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도 있고 고용도 상당히 좀 창출해내고 있고 매출액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일단 평가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왜? 실적이 나오는 고용과 매출의 실적이 나오는 게다가 매출 중에는 수출도 있고 또 투자까지 받았어.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러면 자기가 판단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았고 매출로 투자까지 받아서 투자자들한테도 검증받았어. 뭐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이건 그냥 다 당연히 선발이죠. 그죠? 그래서 이 창업자들한테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매출이에요. 예비 창업자 어떻게 매출 내요? 뭐 어떻게 매출 내요? 매출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게 뭐다? 입금받은 내요. 그리고 플리마켓에서 팔았던 내요. 그 팔았으면 현금만 받지 말고 입금증 끊어주고 그분한테 사인해주고 어떻게든 근거를 남길 생각을 해야죠. 오늘 오전에도 멘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끄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 그분들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준다고 해도 안 끝났네 하더라. 그러면 입금받은 내역을 써놔요, 거기다가.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도로 표현하고 싶은 것에 그 이상을 생각을 해내셔야지 뭐 나 사업자가 없으니까 매출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 다른 창업자하고 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엔 창업팀을 볼 거라고요. 창업팀에 따라서 또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판가름 나면 아이템이 좋은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아이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멤버를 봤는데 이걸 잘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여러분이 뭐 인공지능을 갖고 오든 뭐 빅데이터를 갖고 오든 무슨 뭐 전기자동차 뭐 온갖 것들 다 들고 와도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데 멤버들이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남이 거 갖고 온 느낌도 나고 그럼 탈락이죠, 여러분. 자, 이 페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페이지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여러분 이 사업 계획서를 볼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돼요. 자, 사업화 과제의 소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걸 만들 거냐에 대한 정책,
무엇이냐? what이에요, what. 정체가 뭐냐? 그러면 컵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컵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면 내 컵이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얘기해요. 차별점. 그쵸?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 온도가 가능하고, 온도가 히팅이 가능하고, 또 뭐 보온이 뭐 유지가 돼서 24시간이 되는 뭐 장기간 보온성, 그래서 특징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심어주고 하나, 그 옆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리고 20, 30대를 타깃으로 한, 그리고 가격은 얼마고, 뭐 어떤 용도의 컵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컵들을 상상들을 하시겠죠. 이 사업개서를 보시는 분들은. 걔하고 뭐가 다른지가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소비자층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용도로도 구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미지를 딱 보고, 이건 좀 신기하게 생겼네? 그런데 이건 뭐 기능이 뭘까? 소비자는 누구를 대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 기능과 이 소비자층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차별점이 있는 건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오전에 멘토링을 해드렸던 분 멘티는 기존에 2019년도에 이미 이 청년사관학교를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더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거 어차피 뻔히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받으러 왔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게 됐는지를 내용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아마 뒷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의 이 차별화 포인트는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차별화가 없다면 남들도 다 만들 수 있고 뭐 흔해 빠졌어. 이걸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 그럼 왜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아이템이 달라졌어. 그럼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반드시 이 페이지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음 장에는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왜 다음 장에 들어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음. 자, 국내 시장, 국외 시장, 여러분들이 이거가 찾을 수가 없으면 계산해 내셔야 돼요. 왜? 소비자층, 20, 30대, 우리나라에 20, 30대 남녀가 몇 명 있는지 대략 인구 분포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대상을 할 건지, 뭐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 대상할 건지에 따라서 대상체가 정해질 거고. 그러면 이 시장이 몇 개나 팔릴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하는 게 시장의 규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컵이야. 컵이라는 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머그잔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 잔도 있을 거고 막 뭐 여러 가지 유리잔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계산하는 거예요. 뭐 각 집에 뭐 컵이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500만 세대가 있다. 그럼 500만 대 곱하기 5개,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하는 거고 곱하기 평균 단가 1,000원. 그래서 시장 구매를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 들어가서 유리잔 시장은 또 얼마, 사기 그릇은 얼마, 뭐 플라스틱 그릇은 얼마, 뭐 텀블러는 얼마, 뭐 이런 것들도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인터넷 조사를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야죠. 진짜 계산을 해내셔야 돼요. 자, 그런 시장 규모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 500억짜리 시장 규모가 있어요. 그럼 그 시장을 나는 어떻게 진출을 해서 시장 규모를 타겟을 1차로 몇 퍼센트를 보느냐, 3%를 보느냐, 5%를 보느냐, 10%를 보느냐를 일단 써줘야죠. 그러면 국내 시장이 한 500억짜리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서 블로그 마케팅과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3%를 일단 첫 해에 달성하겠다. 3%면은 15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 연도 목표를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 실행을 하면서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맞추듯 마케팅 전략은 100% 퍼펙트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들 모르고요. 심사위원들 몰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 계획해서 다 알면 왜 심사하고 있어요. 지가 사업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뭘 고민을 해요. 사업하면 되지.
그러나 이게 먹힐 건지 안 먹힐 건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나 고객의 반응들을 찾아가지고서 혹은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설계를 일단 해놓고 그걸 실증화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벌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여기 왜 있겠어요? 응? 이미지 없으니까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사진 안 붙여요? 아유, 그건 뭐 바로 탈락이죠. 여기 써있잖아요. 설계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사업계획서 제가 작성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3, 40% 정도는 진행이 된 모습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최소한 이미지, 뭐 3D 렌더링, 설계도,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형,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서 여기다가 넣어놔야지 빈칸으로 되면 어떡해요. 하다못해 우리는 뭐 앱을 만들어요. 그러면 앱에 기본적인 기획 안에 들어가는 뭐 우리 초기 화면은 어떻게 생길 거고 이런 기획안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장에 나와 있는 매출 부분, 재무제표 관련된 거, 뭐 고용 이런 실적 부분, 그리고 여기 이미지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보려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빈칸으로 그 다음에 뭐 실적 없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불리한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쓰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참여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의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써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창업을 했느냐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지예요. 이 제품을. 하다못해 한경이 스팀 청소기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가정주부인 한경희 씨가 집에서 막 청소하다 보니까 보통의 기존의 청소 방식은 뭐 물걸레 자루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손걸레로 이렇게 무릎 꿇고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팔도 아프고 그 다음에 마대자루 같은 경우로 이렇게 어, 닦아보면 잘 안 닦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고 그럼 걸레자루에서 뜨거운 물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뜨거운 물 부어서 마대자루를 비벼보니까 잘 닦이더라. 그러면 이 마대자루에서 뜨거운 물만 계속 나올 수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증기로 팍팍팍팍 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 당시에 스팀 청소기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겁, 죄송합니다. 건물 닦을 여기 기침이 나지. 건물을 청소할 때 이미 스팀 청소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은 아니죠. 없었던 기술은 아니죠. 그거를 가정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심사위원들이 납득이 되죠.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해서 그 스팀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전개하면 되겠죠.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시장과 고객을 보고서 왜 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 불편함, 페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어떤 사회적인 욕구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음. 그리고 아까 같이 이미 기존에 받았던 정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템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기존에 만든 제품에서 현 제품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쓰셔야 돼요. 연계가 돼 있으면 너무 생뚱맞은 것들은 쓸 필요는 없지만 연장성상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 과정을 써야 돼요. 내가 시장을 바라보고 고객을 만나보니 고객들이 오히려 이런 제품들을 원해서 내가 이렇게 피벗하게 됐다.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반페이지짜리를 보게 되면 반페이지에다가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마시고 미리 그냥 쓰세요. 일기처럼 길게 길게 쓰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서 글짓기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쓰시면은 그만큼 채우기가 편한데 여러분들은 쓰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서 글짓기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 거냐. 당연히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
즉 가정주부들이 손걸레로 닦아야 됐을 때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걸레자루로 닦아도 신선치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스팀이 나오게 하는 청소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를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제품 나오면은 살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가격은 얼마였으면 좋겠는가? 뭐 당연히 싸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3, 4만 원, 또 5만 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지만 실제 내가 만들어 보니까 1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품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무릎 아픈 게 싫고 그다음에 걸레질해도 안 닦이는 게 싫은 분들은 10만 원 내고 사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싼 제품을 만들 고민을 당연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었던 그 페인 포인트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키지, 싸고 자시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손걸레 했을 때의 어려운 점, 그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마대자루를 닦았을 때 잘 안 닦인다는 부분들도 사진과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개괄식 표현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외주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 외주 제작 하더라도 외주사한테 미리 사전에 컨택을 하고서 이런 개발 과정에 대해서 뭐 녹음이나 이런 걸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써달라 하세요. 그 개발자들은 그런 걸 좀 잘 써주거든요. 물론 뭐 생산에 관련되신 분들은 뭐 우리가 왜 써주냐 이러겠지만 앱 개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잘 작성해줘요. 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어차피 아웃소싱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 방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공자라면은 심사위원들이 이걸 캐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인데 뭔가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아웃소싱을 줘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가?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그냥 이런 거대로 쓰되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여러분들도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검수는 어떻게 할 거고 색상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조립은 어떻게 할 거고 뭐 기타 등등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면 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나오네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은 어떻게 했냐. 어. 그 앞에서 언급이 되셨던 분들은 다시 쓰면 되겠지만 언급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뇌피셜로 그냥 이거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 나가서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 파악했고 또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물어봐서 내 제품에 대한 평가 어떤 설명을 통해서의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있느냐, 그리고 이게 한 회, 1회성으로 끝났냐, 아니면은 여러 번 다회를 했느냐. 저 같은 건 항상 얘기해요. 고객의 니즈들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추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정말 지속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인 일정한 기간, 뭐 3개월, 3개월,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기간에 따라서 뭐 50명의 사람을 계속 추적을 했더니 그 중에 첫 해는 40명이 좋다고 했다가 6개월 지나니까 한 25명 정도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 실제적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은 25명인 거예요. 나머지들은요, 나머지 15명은 그냥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때 그냥 좋았다. 그리고 그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6개월 뒤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 기간을 갖고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딸랑 한번 해보고서 고객이 니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자금 조달. 이 자금 조달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이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나랏돈과 내가 요거 개발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요. 전체 여러분이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팀 청소기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을 총 3년으로 잡았으면 그 3년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 3년에 들어가는 돈이 5억이야. 그럼 그 5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예요. 그럼 이 청창사에서는 얼마가 지원이 될 거고, 내가 또 용자는 얼마 받을 거고, 투자는 얼마 받을 거고, 또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일 거고, 이 돈을 합쳐서 그 돈이 준비되는, 그리고 3년이란 기간이니까 미리 준비해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3년이 총 들어가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러면 1년 차에는 2억, 2년 차에는 2억, 3년 차에는 1억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갈 거고, 나는 첫 해에 지금 청창사를 하니까 2억이 필요해. 1단계. 1단계는 시제품 만들 거야. 그러면 청창사에서 얼마 나오면 좋고, 난 융자를 얼마 받을 거고, 내가 가진 돈은 얼마고, 요때 들어서 요 시제품이 완료되면 끝. 1차 년도 완성했잖아요. 그럼 또다시 2차 년도에 2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2억을 또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해서 전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시장에 나가서 마케팅을 해서 결과를 보는 그 과정에 필요되는 시간, 그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걸 다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작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시제품 딸랑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다 망하는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패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대부분 자금 조달 그러면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만 해. 그 다음은 투자 받으면 하는 거고 투자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투자자들한테 얘기할 때 시제품 만드는 돈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나가는 총 비용을 얘기해야죠.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창사에서 이 정도 준비했어요. 얼마만 조금 더 투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려면 전체 여러분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스코프를 갖고 계셔야 되고 기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단기간마다 연도마다의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짜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 사업의 시제품 1단계인 시제품에 들어가는 돈. 어떤 분이 여기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인건비 현금으로 안 되나요? 지금 제가 공고문을 봐서도 그러는데요.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에 있는 우리 대표자나 직원들을 인건비는 지원 안 해줘도 신규는 지원을 해줄 텐데 그 표현마저 없더라고요. 신규 인력은 인건비 지원. 이건 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마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청창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전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연도인 1년도 올해 그리고 청창사를 받았을 때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풀어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것만 해보고 나머지는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자금 소요와 조달은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뭐가 이렇게 필요가 있나요? 이 내용이? 이 얘기는 아마 전체적인 스코프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단계가 1단계라면 어떻게 지출해서 시제품을 만들겠다, 어디까지 가겠다, 마케팅 단계 초기까지 갈 거냐 그런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 진입은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두 번째 장에서 나왔었죠. 마케팅 전략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 내수에 대한 시장의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시장이 여러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 비용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결과를 봐야 돼요, 일단.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분석을 하고, 더 발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청년층 타겟으로 했다든가 머그컵을 아니면 노인들 타겟으로 한 컵을 만들겠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나의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내가 이 청창사를 통해서 이 짧은 10개월 동안에 무엇을 볼 것인가 그거 위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왜 안 됐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을 쓰면 되는 거죠. 온라인에 팔 거든 뭐 오프라인에 팔 거든 목표치를 쓰면 될 거고 뭐 해외 진출이 여러분 10개월 이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온라인 사이트로 뭐 인디에고고라든가 뭐 키스타터 같은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있고요. 뭐 옥션, 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이 온라인몰로 나가는 경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국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거는요. 국내에서 일단 여러분 필드 테스트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해외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내에서도 못 파는 제품을 해외에서 판다고요? 물론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항상 대다수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먼저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타겟이 아예 해외라면은 해외로 가셔야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은 뭐 수출 담당 인력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 청창사는 CEO의 이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라든가 혹은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뭐 학위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하죠. 당연히. 그리고 직원도 데리고 있는 분들이 또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창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팀빌딩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혼자서라도 그걸 충분히 해냈을 만한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야 되겠죠. 아니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팀빌딩이라면은 이 팀원들에 대한 소개도 좀 더 잘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팀빌딩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나오겠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웃소싱 한다든가 뭐 업무를 진행할 때 파트너들을 쓰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미 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 개발의 동기가 왜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예, 예, 예.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이 세 개예요, 여러분. 근데 가장 핵심은 1번하고 2번일 거예요. 1-1, 1-2.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양식이 조금 바뀐 것도 있고, 조금 뭐랄까, 제가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멘티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다들 조금 노출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좀 못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작성된 내용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뭐 예창패든 아니면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에 접수가 이루어질 텐데, 접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도 이제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일 보내주시면 메일 답변 드릴게요. 뭐 이거는 맨날 보여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넘어갈게요. 자, 오늘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